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진짜 앞으로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전략 잡고 가야 되나 한숨만 푹푹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나리오들 하나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이 그 시장에 대한 분석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게 알려주실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다비드 보내주시면 되고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1279 누르신 뒤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중에 소, 럼피, 스킨병, 시간외에서 금요일장에 부각받았던 섹터들인데 정규장에서도 역시나 국내 확산세 때문에 관련주들이 들썩였고요. 지금 한국과 사우디에 대한 투자 포럼이 개최가 됐습니다. 관련한 테마주들의 흐름들도 점검해 보시죠. 그럼 먼저 시간의 이야기들 전에 먼저 소, 럼피, 스킨병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 6곳에서 축산 농장에서 좀 이런 병이 발생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부각받았습니다. 이글펫, 대성 미생물 시간으로 상한가, 중환 백신은 29%대로 급등세. 거의 백신 관련주들이 오늘은 시장에서 하드캐리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고요. 더불어서 이제 손을 못 먹으면 닭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며 6개 사료 관련주들이 부각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진 BNG 24%, 마니커 FNG도 8%대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시세 연속성은 아마 그 키워드에 따라서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사우디 수주 관련한 얘기도 들어보시죠. 신도시에 대한 건설, 수소에 대한 모빌리티 등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속화되면서 오늘 사우디 수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에 대한 이제 경제 협력이 되면 시장 규모로 따지면 이게 60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같이 가여 있는 사절단 이 관련 기업들의 훈풍이 주가에도 좀 더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보여진 건데요. 코오롱 글로벌 보시면 상한가 같고요. LS 전선 아시아는 6%, 대한전선도 2%대로 관련한 사우디 수주 섹터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섹터도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아마 관련주들 안에서는 이제 현물 ETF에 대한 출시 기대감에 3만 달러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23%대까지 급등세. 위지트는 12%대로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3만 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이 주가에도 관건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간의 특징주들도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끝 마치고 나서 가장 핫한 기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YT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 수반을 하는 이야기, 일반 경쟁 입찰에 대한 결정이 났는데 낙찰자가 유진 ENT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지금 YTN은 10%대로 가장 크게 올라갔고요. 관련한 유진그룹주들도 좋습니다. 유진투자증권 9%, 유진기업 9%대로 내일 정규장에서 과연 어떤 시세의 흐름들을 연출할지 이 점들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의 흐름이 참 뭐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도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공략주들은 잘 가더라고요. SK 하이닉스가 그 주인공이 네. 아닐까 싶은데 5.91%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다음날 그러니까 바로 간 종목인 건데 사실은 이런 시장에서 좀 안전하게 믿을 만한 종목 찾기는 쉽지 않은데 SK 하이닉스가 잘 버텨주더라고요. 네, 스타트는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뭐 좀 원하는 만큼의 지속성들이 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시장이 너무 좀 많이 깎이고 있다 보니까 좋은 그림을 보여주다가도 다시 조정도 나오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좀 많이 어렵죠. 지금 SK 하이닉스처럼 전망이 좋거나 아니면은 앞으로의 기대되는 부분과 모멘텀이 좀 많고 차트가 만들어진 종목들도 원하는 만큼 퍼포먼스들이 좀 잘 나와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소폭이라도 좀 익절을 하셨으면은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기대하시고 오늘 또 꾸준하게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일승도 살펴볼게요. 거의 19.08%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도 같은 날 얘기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에 말했던 두 종목 모두가 잘 가고 있는 거니까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일승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제 상한가 도전주라고 하나요? 추천주 종목보다는 제가 유망주로 골라드린 종목들이 먼저 급등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지난번에 이제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흥구 석유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시장 반사익 수혜주들 전쟁으로 인한 반사익 수혜를 좀 보자, 그리고 그 중에서는 좀 오르지 않은 1승이라는 종목을 좀 제시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더 부각이 되고 한 19% 정도 나쁘지 않은 그런 일주일간의 상승률이 좀 잘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종목들도 그렇고 테마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속성들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좀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반사익 테마로 나오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후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아래로 지금 요동을 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막 좀 죽어라 투자에 좀 매달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방송도 시청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현금들을 좀 아끼시는 전략도 좋겠고, 그다음에 1승처럼 좀 가볍게 매매를 했는데 단기간 안에 좋은 결과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9%를 다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두 자리 익절이라던가 원하는 만큼 단기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빨리 또 챙기고, 그다음에 현금은 또 다시 보유를 하고 이런 식의 전략들을 저는 당분간은 좀 유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거기에 포커싱에 맞춰서 또 좀 좋은 종목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또 잘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또 오늘은 유망주로 가져오셨을지 궁금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잠시 뒤에 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입니다.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1279 누르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잠시 뒤에 종목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키워드 이슈를 봐야 될 텐데 오늘의 이슈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역시나 사우디와 한국의 이런 중요한 또 협약이 46건이나 체결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을 대응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뉴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의 이슈 딱 세 가지라고, 제가 볼만한 이슈 세 가지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사우디 관련된 이런 이슈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동물 백신 관련된 내용들, 네.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중국에서 들려오고 있는 이제 흑연 수출 통제 관련된 내용들, 요 세 개가 좀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사우디 관련된 뉴스를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은 사실 기대감보다는 좀 아쉬운 생각들이 좀 더 많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고 우상향을 하거나
아니면 우상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시장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오늘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이 더 더 갈 거. 난리가 났을 수도 그쵸.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욱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 지난번에 이제 반등의 액션들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지난번 SK 하이닉스를 얘기를 했던 것도 저는 시장의 바닥이 그래도 좀 다져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이 아직은 좀 녹록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다 이제 전저점 부근에 이제 선을 좀 그어놨는데, 그러니까 지난 저점을 이탈하면서 낙폭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시장에 대한 얘기를 그냥 뭐 딱 좀 한마디로 좀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가볍게 가자. 좀 멀리 보고 뭐 누구나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조금 더 좀 인내하고 기다려 보자. 근데 적어도 이제 2,400원을 다시 좀 탈환하는 이런 그림, 2,400포인트를 다시 넘기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요즘에 뭐 800포인트를 지키네 마네 했는데 어느새 오늘은 뭐 759포인트까지 그러네요.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이 또 이탈이 되면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들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좀 힘들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글로벌 지수도 그렇고 이런 악재가 나와서 떨어질 때는 뭐 굉장히 그 낙폭이 좀 강하게 내려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지금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의 바닥과 반등을 기다릴 수는 있고 기대할 수는 있으나 좀 섣불리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800포인트를 좀 다시 좀 잡는 그런 그림을 기다리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이제 이런 좀 지수 차트들도 좀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로 이제 다시 가서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가 약하지는 않았어요. 직접 뭐 이제 대통령이 네. 가서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 이제 전기차 공장을 지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최초로 사우디랑 이제 협력을 해서 수소차의 양산 체제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뉴스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셌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시장이 좀 더 좋았다면 많이 라는 생각이 갔겠죠.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는 글로벌 변동성 지수도 아직 좀 해소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제 사우디 관련된 뭐 테마성 종목들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 이런 뭐 그런 종목들을 노리기보다는 일단 이슈가 좀 들어오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약이라는 단어가 좀 아쉽죠.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실제로 얼마짜리 뭐 이제 계약 뭐 협약보다는 계약 체결 계약이 이런 중요한 거죠. 뉴스들이 좀 중요하긴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리면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일단은 뭐 실질적으로 뭐 매출의 성장 캐파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오늘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좀 기대감이 나올 수 있네. 그럼 이쪽에서 이제 성장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이 실제로 기업한테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지수가 좋아진다면은 그런 종목들은 성장성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 있겠지? 이런 거를 좀 찾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서 나온 기사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참석한 그런 기업들과 뭐 내용을 좀 따낸 기업들이 있는데, 뭐 한전이라던가 아니면 뭐 포스코홀딩스 요런 이제 뭐 참여 기업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주가가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빠졌죠. 그러네요. 아직까지 뭐 하락세를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 2차 전지 날아다니고 에코프로 막 희귀하게 막 올라가고 그랬을 때는 뭐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오늘 뭐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별반 반응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뭐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 협업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전기차 이슈도 있었고, 수소차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해수의 담수화 얘기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저는 오늘 가장 이 뉴스를 통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현대차 쪽이랑 연결고리를 사우디랑 좀 더 짙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뭐 수소차의 양산 체제 구축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들이랑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디에도 이제 전기차 공장이 좀 설립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미 협력이 좀 강화가 되면서 조지아에 또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판매량도 늘리고 하면서 최근에 펀더멘털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가 실적주로서도 굉장히 좀 부각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나라 실적 1등 종목이 이제 요즘에는 현대차가 돼버렸죠.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 좀 더 협력이 이어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쪽에서의 추후 멀리 보는 성장성이 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우디 관련된 이슈들은 우리가 이제 테마주를 막 찾으려고 막 급하게 매매하고 그런 단타스 종목들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좀 멀리 보는 종목들을 한번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갈 수 있는 걸로 이제 우리는 러닝을 뛰어야 된다는 거고요. 궁금합니다. 샵 3772번 다비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또 여러 가지 궁금증도 속 시원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주도주와 유망주 보도록 할게요. 아까 뭐 현대차 얘기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주도주로는 멀리 뛰려면 이런 거 네. 봐야 됩니다. 유망주는 또 현대공업인데 같은 또 맥락으로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저의 우리나라 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사랑은 뭐 여전하죠. 근데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식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현대차랑 네, 뭐 진적에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우량한 이런 기업들은 사실 지수가 힘들고 막 빠지고 남들 이제 나 주식 괜히 한 것 같아 이런 곡소리가 날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뭐 당연히 좋겠죠. 주가가 그 이제 나와 있는 아니면 이제 좀 분석이 되는 가치보다는 많이 저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저는 지금의 주가보다도 가치가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최근에는 반등을 좀 시도했다가도 지수가 워낙 또 급하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뭐 현대차를 단타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종목들은 지금 이제 뭐 천천히 좀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좀 불안할 때,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못 가지, 왜 이렇게 빠지지,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게 좋다는 거는 뭐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데 실현이 잘 안 되는 맞습니다. 그런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현대차의 내용은 뭐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북미 시장에서의 뭐 수월한 그런 이제 좀 뭐 매출액이 늘어나는 그런 내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이제 대표 실적주가 됐잖아요.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두고 컨센서스에서는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지난 2분기라던가 작년처럼 막 어마어마한 캐파의 수주 그 이제 뭐 실적 개선이 나올 수는 없겠으나 뭐 적어도 뭐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뭐 수월한 아니면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는 충분히 좀 나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쪽에서의 뭐 실적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사실 뭐 이슈 종목들, 테마 종목들 흔히 말하는 뭐 잡주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지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가 좀 많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또 시장의 사이클이 다시 이제 회복 장세를 잡아준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낙폭을 줄이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이제 펀더멘털이 강한 그런 이제 좀 실적주들의 순환매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현대차는 뭐 충분히 뭐 나쁜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일봉 차트 이후에 이제 월봉상의 차트입니다. 이제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넘어가는 시기에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들이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조정이 좀 깊숙하게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좀 회복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기로에 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월봉상의 조정들은 추세를 바꿀 만한 그런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량이 이제 붙은 그런 상황들도 아니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혹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보다는 방어력이 잘 나오고 있는 거는 뭐 함께 시장을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현실화가 좀 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사우디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좀 뭐 거품이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이 그렇죠.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돌고 있거든요. 뭐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뭐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돈이 많은 사우디랑 협력 관계가 우리나라랑 지금 계속해서 좀 깊어지고 있는 거는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이제 좀 그런 세일즈가 잘 되면서 충분히 또 성장을 좀 많이 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잘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현대차를 누가 사고 있는지 이제 수급표를 좀 같이 보니까 수급표요.
지금 뭐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들은 없는데 약간 좀 묵직한 수급들은 뭐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좀 제법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연기금 쪽에서도 뭐 꾸준하게 매수를 좀 사들이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단기적인 성향, 모멘텀적인 성향보다는 좀 가치 투자를 하는 쪽에 그런 이제 좀 묵직한 수급들은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고 현대차가 좀 지금은 저조한 상황을 보이곤 있으나 그냥 좀 묵직하게 조금씩 좀 들어와 주고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뭐 현대차랑 기아차는 뭐 저는 지금 뭐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매수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뭐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나 뭐 이제 과거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나는 이제 좀 투자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지금을 좀 역이용해서 좀 기회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이용을 해서 기회를 좀 보자라는 거였고요. 수급적으로는 좀 연기금들이 꾸준히 사고 있다는 점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는 또 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현대공업입니다. 이 종목을 꼭 보고 계신 이유가 뭐 현대차랑 같은 맥락인 건지 조금은 더 잘 갈 것 같아서 빠르게 갈 것 같아서 가져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현대차가 살아나면은 단언컨대 현대공업은 당연히 현대차보다는 변동성이 더 많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분위기를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좀 더 가볍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인 거는 뭐 이미 뭐 수십 년간의 주식시장에서 좀 확인이 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공업은 저도 참 좋아하는 기업인데 요즘에는 주가가 잘 안 풀려서 약간 좀 속상하고 아쉬운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치 발현을 하는 기업들이 뭐 거의 없어요. 뭐 재료나 뭐 테마성 약간 좀 자극적인 이슈가 순간 들어오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그러는 와중에서도 중간중간 모멘텀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공업도 그 앞서서 이제 사우디에 전기차 공장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었을 때는 시장에서 반짝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지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전장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봉으로 이제 위쪽으로 그쵸, 당겨주다가 점심 먹고 있는데 이게 또 그 지수가 좀 돌변을 하면서 음봉으로 쳐지고 힘을 좀 빼고 하면서 분위기들을 다시 좀 깔아내렸죠. 깔아앉았죠. 근데 그 와중에 강보합을 지킨 것만 해도 저는 좀 뭐 괜찮은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좀 자동차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 쪽에 이제 공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 캐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만약에 이제 사우디 쪽에 공장 설립 얘기가 좀 더 깊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혜를 좀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현대공업이 저는 모멘텀적으로 좀 더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느끼는 게 원래는 이제 뭐 전기차 쪽이랑 연결을 시키면은 이제 현대공업의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내장재를 이제 더 많이 찍어내고 그다음에 현대차랑 더 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건데 요즘에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뭐 지분 투자의 방식이 됐든 이렇게 이제 좀 그 여러 가지로 전기차 분야로 좀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하고 확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최근에는 좀 다시 거품이 좀 빠지긴 했지만 현대공업은 그 전에는 주가의 수혜를 전기차 쪽으로 받은 적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좀 좋은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고체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2차 전지 그 충전 시장이라든가 뭐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모멘텀이 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대공업이 뭐 앞으로 이제 좀 현대차와 좀 같이 살아나는 국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좀 아래쪽에서 조금 더 가격이 낮아지고 힘을 잘 못 쓰고 있을 때 매수를 좀 시도를 해봐도 좀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나왔던 이 사우디 이슈들이 그러니까 좀 모멘텀, 그러니까 뭐 단발적인 재료주로 발현이 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한 번씩 툭툭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었던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서 내려왔었던 이 시점에서 보통 시기보다는 조금 더 좀 멀리 보면서 매수하기에는 현대공업은 당연히 저는 여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상 차트 안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뭐 특징적인 부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현대차가 성장했었던 시기에 더 빠른 변동성을 보였었고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뭐 10,000원 정도의 이 박스권과 그다음에 아래쪽에서는 6,000원 가량의 하단 박스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방으로 빠지는 국면에서는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방으로 빠지는 힘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힘이 아직까지는 이제 들어가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이런 패턴들을 반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6,000원 부근에서의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추세 전환을 기대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제 기술적 차트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사서 다음 주에 뭐 바로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이쪽 시장과 그다음에 이쪽 그 섹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현대차의 전망을 저와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현대공업이라는 종목도 같이 성장을 또 기대하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저희 또 종목 상담 진행됩니다. QR코드 스캔 1279 누르고 들어오셔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 공략주 이제 첫 번째 힌트 들어갈 텐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근데 혹시 아까 제가 오늘 시장에 세 가지 키워드라고 했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사우디, 그리고 동물 백신. 동물 맞나요? 백신. 동물 백신 맞죠? 아, 네. 그리고 하나가 이제 흑연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흑연조. 저는 오늘 이제 뭐 사우디 관련된 내용들은 뭐 이제 저의 의견들을 좀 잘 풀어드린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더 격한 반응이 나왔던 거는 이제 동물 백신, 즉 소 럼피 스킨 병이라는 좀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국제유가 정유주들이 혹은 이제 방산주들이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 수급이 쏠릴 수 있을 만한 새로운 테마들을 이렇게 시장에서는 찾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소의 럼피스킨병 관련된 종목들로 좀 유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초가에 좀 대성미생물이라던가 이글벳 아니면 우진비엔지 이런 종목들이 뭐 상한가 혹은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다가 오전장에 또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는 음봉으로 또 이제 매도 물량들이 출회됐다가 나중에 또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시장의 반사익수해주 느낌으로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테마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셀 때보다는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었을 때 정유주들이라든가 방산주들처럼 반대급부의 반사익수해주가 될 가능성이 오늘 좀 눈으로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목을 좀 골랐는데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들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보다는 후속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나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하나가 좀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쪽에 자막을 제 얘기보다는 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그 자막이 좀 더 힌트가 더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쪽에다가 포커싱을 맞춰놓고 이번 주에 한 주 동안에 또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채택을 한 종목을 같이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큰 대문자들의 색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어떤 종목인지가 더 확연하게 아실 겁니다. 바이오 기업, 바이오 섹터 종목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바로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지금 바로 뭐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셔도 되고 QR코드 스캔하시고 1279 누르신 다음에 종목명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맞추신 분들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종목 상담 여러분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맹돌군님의 케어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250원 평단가 비중은 2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매수가가 앞서서 8,250원. 현재가보다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케어랩스가 좀 그러니까 지금은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매수가보다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실 것 같긴 한데 케어랩스는 그러니까 좀 매도를 좀 던져야 될 타이밍을 이미 좀 놓치신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이제 뭐 원격 진료라던가 아니면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막 급등을 하기도 하고 막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헤어랩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동참을 잘 못해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테마로 뭐 이제 뭐 정부의 뉴스라던가 아니면 뭐 좀 새로운 정책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매수가까지 올라가기에는 저는 좀 벅차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기다려서 수익을 내고 뭐 평단가를 낮춰서 승부를 봐야지 이런 느낌들보다는 좀 때를 기다렸다가 좀 기회를 좀 봤다가 조금이나 이제 낙폭을 좀 줄여서 조금씩이라도 좀 줄여가는 전략이 지금 상황에선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뭐 개별적인 이슈라던가 아니면 뭐 펀더멘털이라던가 실적이라던가 이런 걸로 이제 들어올릴 만한 그런 기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 쪽에서 나오는 아니면 뭐 제약주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개선이라던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은 중간중간에 반짝 반응들을 좀 잘 해주니까 그런 뭐 하루 만에 10% 이상의 급등들이 뭐 이제 종종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그럴 때 좀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세는 크게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주봉상의 추세에서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요즘에 시장이 깨지다 보니까 추세가 깨진 종목들이 시장에는 뭐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공간까지만큼은 시장에 의해서 좀 많이 훼손이 된 부분이니까 반등과 기술적 반등, 그다음에 시장의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거기에 힘입어서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은 적어도 5,500원, 5,000원 이상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요. 그 이상에서 뭐 기회가 오신다라고 하면은 아쉽지만 저는 조금씩 좀 줄여가시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회복을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좀 새로운 걸 좀 따로 보자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투자 판단 한번 잘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식 초보님이네요. 주식을 초보이시다라고 하셨는데 가온그룹 살펴보겠습니다. 평단가가 8,020원에 비중은 한 20%.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은 방법일런지 평단가가 좀 많이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손실폭을 좀 만회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근데 오늘 근데 어떤 분들이 종목 상담을 보내신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그러니까 혹시나 뭐 9월 달에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뭐 가지고 보유한 지가 뭐 한 달이 뭐 지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조금은 좀 더 갖고 들고 버텨보고 가자.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 하락으로 인한 주가 왜곡이 좀 최근에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가온그룹의 매수를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좀 시세가 나오면서 바닥 돌파를 했었을 때 이제 좀 매수를 따라가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 좀 교과서적인 정석적인 그런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단에서 만들어지는 상하단 박스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이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좀 손절 라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전반적인 추이와 이 기업의 내용들, 그다음에 현재 주가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보았을 때는 뭐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거보다는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좀 더 깊이 좀 빠진 것 같거든요. 여전히 뭐 주가는 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머지않은 길지 않은 전 시점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외국인 수급들 들어오고 그다음에 반응들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방향 바꾸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이 종목은 하단으로 제가 가격을 한 5,500원 이 정도로 이제 잡아드릴게요. 여기 위에서만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은 당연히 좀 더 가지고 홀딩을 좀 해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위쪽에서 여기를 이제 기술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탈이 된 요 시점이 다시 한번 뛰어넘을 때는 부담이 되는 그런 기술적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폭을 줄여서 이제 매도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좀 짧은 목표가를 7,000원까지를 좀 권장을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금 더 우리가 시장이 지금은 상당히 좀 많이 빠진 상황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 같이 좀 파이팅 하시고 좀 기다릴 거는 좀 더 기다리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기다릴 땐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셨고요. 일단 응원을 좀 해주셨는데 응원이 좀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저희 봐드렸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샵 3772번 다비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수익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타 시즌2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탑5 확인해 보이시죠? 고려제강입니다. 8월 2일에 매수했던 종목 35%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웨이버스 매드온 종목이죠. 29%대, 로보스타 21%, 신스텔과 웨이버스 각각 두 자릿수의 수익률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럼 처음으로는 1승부터 보겠습니다. 19.08% 10월 17일에 워낙 최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니까 딱 꺼내서 바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승 오늘은 살짝 좀 빠졌는데 그래도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매수 매도가 왔다 이렇게 갔다리 한다는 건 좋은 시그널 아닐까요? 네, 대응하기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좀 빨라서 좀 까다로울 수도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난주에 1승 같은 경우는 이제 LNG 관련된 종목으로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그런 이제 좀 시장과의 반사익 수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적중이 돼서 단기간 안에 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지나가는 테마로서의 1승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본업으로서의 1승을 좀 보아왔었을 때, 그 조선 섹터 기자재 쪽의 1승을 보아왔었을 때는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었던 아니면 과거에 말씀드렸었던 좋은 내용들은 충분히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성장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런 본질적인 가치들은 지수만 좀 조용해진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다가 다시 좀 제자리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의 이 본업을 가지고 있는 1승으로서의 테마를 좀 뗀 1승으로서의 가치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이제 가격이 다시 좀 낮아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진입의 기회 같은 것들을 눈여겨 보셔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여겨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1승에 대한 얘기. 지금도 신규 진입은 또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다음으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종목은 또 워낙 거의 6%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사실 마에 13만 원대 이거 사실은 뚫긴 좀 어렵긴 한데 그날 얘기하고 날아갔기 때문에 또 전문가님이 오늘 리뷰 잘 해주시면 또 날아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잘 날아갔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제가 제시를 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시장의 바닥을 좀 기대해보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혹은 이제 업종 홀로 이제 좀 지수를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이쪽이 좀 강력한 그런 편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술주의 반등, 즉 나스닥이 좀 힘을 쓰면서 우리 증시가 좀 힘을 좀 같이 상방으로 보여줄 때는 항상 반도체 종목들이 견인을 해주는 모습들이 최근에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지난번 시장이 반등이 나왔었을 때는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오니까 다시 음봉이 또 나왔다가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이제 원래 저의 매매 성향은 바닥에서 시작이 되는 그다음에 이제 과열이 되지 않은 후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안전하게 매수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의 반도체 쪽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잘 가고 있는 놈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좀 올라타서 가는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도 좀 그런 취지에서 그다음에 그런 방향에 좀 맞는 종목인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변동성이 다른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보다도 좀 잘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13만 원을 뚫은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힘을 좀 더 쓸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아쉬운 상황들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장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상의 위치도 보시면은 바닥에서 돌파 이후에 뭐 위쪽을 두드리고 거기에서 쉬어가는 그런 정도의 이제 음봉이기 때문에 저는 뭐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뭐 조금 더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SK 하이닉스로도 저는 두 자리 수익률이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기대를 하고 같이 좀 기다려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기대를 해보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또 얘기였고요. 이어지는 심텍 볼게요. 6.81% 9월 26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심텍 같은 경우에도 예쁘게 좀 올라갔는데 이것도 비슷한 차트예요. 4만 원대 구간을 좀 이제 빨리 탈피를 하고 좀 올라가야 될 텐데, 그렇죠? 네, 뭐 추세가 선행하고 있는 그런 류의 이제 뭐 반도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최근에 뭐 두산테스나 뭐 심텍 이런 종목들이 힘을 좀 추세를 좀 더 좀 우상향 느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주에 뭐 전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를 좀 한번 했다가 SK 하이닉스가 급등했었던 거랑 뭐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죠. 그다음에 시장 빠지면서 다시 좀 조정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뭐 추이가 세게 꺾이지 않는 이상에서는 우리가 아직은 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차트에서는 36,000원에 매물이 좀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를 깨지 않고 버티고 다시 좀 돌려지는 그림들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4만 원대를 재차 돌파하고 윗꼬리가 아니라 이제 몸통으로 먹어주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기술적인 영향력들이 더 들어가서 매수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9월 달부터 좀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들이 저의 그 뭐 베스트 수익률에 좀 새로 등재하는 종목들이 잘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최근 수익률들이 이제 과거처럼 팍팍 좀 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시장이 그렇게 저점까지 멀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선행하는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은 시장의 끝이 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우선시 되는 그런 업종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장과 가깝게 가고 있다라는 종목들을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수익률 리뷰 저희가 또 도와드렸고요.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여러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1279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희 또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잠시 뒤에 온라인 또 무료 방송을 또 진행하고 계실 건데 밤 9시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을 또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네, 뭐 어려운 시장입니다. 우리가 또 다 같이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는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조금의 현금 비중이라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뭐 즉 지난주에 뭐 1승처럼 뭐 단기적으로 좀 튀어서 나한테 좀 뭐 희망과 아니면 이제 좀 다른 종목들을 조금씩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빨리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하는데 당연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새로운 테마가 좀 생겼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세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서 담아보고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목표로 하고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들을 같이 또 정리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주는 뒤에서 이제 공개를 해드릴 건데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를 할까, 이쪽 테마를 할까, 이쪽 테마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뭐 한 가지는 제가 좀 아껴놨다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시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더 좋은 성과들이 나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밤 9시에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히든 공략주 첫 번째 뭐 체인지, 트라이, 챌린지 뭐 이렇게 해서 3개를 품었대요. 참 많이 다채롭게 품고 있는 기업이에요. 바이오 섹터 이렇게 좀 키워드를 드렸고 두 번째 힌트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품어가지고 다른 좀 힌트 네. 없을까요? 일단 저도 이제 이 방송을 나오기 위해서 이 피디님한테 이제 원고를 이제 써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힌트들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막이랑 좀 수정이 돼서 나옵니다. 별로 재미가 없었을 거나 그죠. 임팩트가 없으면 다 잘립니다. 편집도요. 네, 참고해 그래서 주시고요. 보면은
이 힌트들을 보면은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기승전결 느낌으로 네. 하나씩 좀 빌드업을 해보고 싶은데 네. 항상 이제 뭐 이미 뭐 정답이 좀 나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알고 계신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고 제가 왜 이 종목을 좀 좋게 보냐면은 네네. 오늘 이글벳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갖고 대성미생물이라는 종목은 점상한가에 박혔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소 럼피스킨병이라는 시장의 테마가 나왔고 이글벳이라던가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치료제 이슈라던가 요거에 직접적인 뭐 치료제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그거를 좀 예방하기 위한 그런 이제 좀 소독약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시를 드리려는 종목도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글벳이랑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상한가를 간 대성미생물이랑 뭐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아직은 좀 덜 부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급등주를 따라가기보다는 바닥에서 이제 돌파가 나가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게 우리가 대응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보다 높은 그런 목표가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류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동물 백신 쪽에서의 종목들 한번 좀 돌려보시면 정답이 좀 쉽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소 럼피스킨병 확산 속의 후발주입니다. 뭐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는 분들 핸드폰 들어주시고요. 카메라 기능 눌러서 QR코드 스캔 1279 누르고 정답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발하거나 재미있거나 아니면 정답이거나 하시는 분들 저희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럼 저희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 보도록 할게요. 체인지, 트라이, 챌린지, 바이오 섹터. 두 번째로는 소 럼피스킨병 확산의 그 후발주자다. 이 섹터가 뭔가 더 좁아졌어요. 세 번째 힌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혔는데 더 힌트를 좀 주시면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더 확실하게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위치가 좀 더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네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차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끼가 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도 상한가가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도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19%의 급등이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들이 뭐 하나하나씩 툭툭 던져진다라고 하면은 상승률이 단기간 안에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일봉 차트에서 주봉상 차트로 이제 전환을 해본다라고 했었을 때 바닥에서 돌파 이후에 지지 구간 그다음에 같은 이평선 구간을 여기에서 또 지지를 하고 돌려줬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뭐 짧은 꼬리를 잡아주면서 또 돌파하고 이렇게 이제 좀 위아래 상하 그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지지 라인까지 이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바꾸는 오늘의 이제 양봉이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보여지는 이런 이제 거래량들이 한번 더해지고 오늘의 이슈들이 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이 종목의 힘이 또 다시 한번 과거처럼 끼를 한번 발현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단기간 안에 좀 빠르게 좀 걷어갈 수 있는 그런 좀 테마성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눈여겨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쏙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월에 최대주주 파마리서치가 등극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초보님께서 CTC 바이오입니다. 주동식님도 CTC 바이오. 미르님도 CTC 바이오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쓰신 분도 계시고 한글로 쓰신 분도 계신데요. 정식으로 딱 정답이 어떻게 되는지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네, CTC 바이오라는 네, 기업이고요. 이게 어려워요, 발음이. 그렇죠? 띄어쓰기를 좀 잘해야 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한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 번호를 쓰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종목 번호를 같이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의 좀 더 지속되는 확산세라든가 아니면 시장이 좀 저조해서 좀
좀 갈만한 테마가 없다라고 부각이 되면은 한번 오늘 이글벳이라던가 대성미생물, 우진비엔지처럼 반응을 좀 한번 더 보여줄 것으로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가격 전략이라던가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잠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신 분들은 CTC 바이오에 대해서 포털 검색창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의 라인업 궁금하실 것 같은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내일은 철저한 기업 분석으로 흙 속의 진주를 찾겠다. 단타장이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